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7일 목요일 아침 8시 59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올라가고 S&P는 떨어지고 했으니까 혼조하게 마감을 한 겁니다. 근데 조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분위기는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게 일단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락한 종목 수가 좀 압도적으로 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나스닥의 상승도 가만 보시면 이제 일부 대형주들의 급등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상승한 그 내용을 봐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기술적인 내용을 봐도 이 올랐다가 빠졌기 때문에 저항을 한 번 더 누적시킨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일단 별로 내용 자체는 일단 좋지는 않다. 근데 분명히 혼조하게 마감을 한 건 맞긴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S&P와 나스닥의 이 상대적인 위치가 갈수록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있는 친구들은 자꾸자꾸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고 S&P에 있는 친구들은 자꾸자꾸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차트 모양이 이제 상당히 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응이 좀 달라져야 될 수 있습니다. 나스닥과 S&P를 예전엔 같이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나스닥은 좀 강한 모습이니까 조금 강하다고 인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S&P는 명확하게 약하기 때문에 약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은 전반적으로 좀 이제 시장이 아래쪽으로 좀 치우치고 있긴 한데요. 이 나스닥과 S&P의 온도차가 좀 극심해가지고 대응은 따로따로 가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과 시장 전체는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은행 위기가 또 점화가 되면서 은행 위기로 인해서 이 은행주가 많이 포함된 S&P는 하락 마감을 한 거고 나스닥도 좀 영향을 받아서 상승폭을 좀 감소시키면서 이렇게 마감을 한 거죠. 은행 위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관련된 건데요. 퍼스트 리퍼블릭이 어제도 자빠졌습니다. 어제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하면서 요렇게 차트 모양이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폭락을 하고 있는 점이 이 시장 전체에 불안감을 만들어냈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런 움직임은 아직까진 좀 제한적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로 인해서 은행 위기가 점화가 되긴 됐죠. 이렇게 불이 붙긴 붙었는데 이 불이 다른 데로 옮겨 붙어야 되는데 아직 좀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불이 옮겨 붙는 걸 막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역할이 어제 굉장히 컸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불이 옮겨 붙는 데나 아니면 불이 더 이렇게 훨훨 타오르고 훨씬 커지는 데는 일단 그런 건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 지금 FRC, First Republic Bank 혼자서 지금 혼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요, 여기 잠깐 지도를 보시면 지역은행들 주가를 좀 전반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행들 주가를 보시면은 3% 상승한 친구도 있단 말이죠. PNC라고. 이런 친구들은 3% 상승하기도 하고 이 보시면 0.5% 상승, 1% 상승, 0.5% 상승, 0.7% 상승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어젯밤은 FRC 사실 혼자 폭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위기가 전이가 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고 그냥 이제 막연한 불안감이 시장을 좀 지배하는 그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은행들이 이렇게 돼서 무슨 은행이 문제가 되고 해서 은행주들이 다 같이 어떤 재료가 있어서 확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막연한 불안감이 슬슬 들불처럼 퍼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하락하는 뭐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명시적인 위기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전이가 되고 이 불이 더 커지는 이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좀 먼 거죠. 지금 모습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은행주들 지금 이제 여기는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지역은행들의 주가인데 이 지역은행들만 모아놓은 ETF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ETF들을 보시면 어젯밤에 뭐 상승 마감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행 ETF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만 보자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요. 물론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급등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 보시면 장중에 제법 많이 올랐다가 빠졌단 말이죠. 아무튼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위기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긴 한데 이게 확 전이가 되고 일단 그런 모습은 아니다.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제 실적이 좋다고 해서 좋다고 춤추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활활 타오르고 있고, 이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나스닥은 워낙 오랫동안 그 지 혼자 달렸던 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지 혼자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그 나스닥 지 혼자 이제 멱살 잡고 시장을 막 혼자 끌고 견인해서 올라가기엔 좀 힘이 좀 붙이는지,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근데 시장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어제 이제 뉴스들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은 요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좀 더 영향을 미쳤겠죠, 그죠? 이 미국 정부의 각종 뭐 규제자들이라 표현을 해야 되나? 이 번역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부 당국에 있는 뭐 금융감독원이나 뭐 그런 데쯤 되겠죠. 그런 규제하는 사람들이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그 은행에 있는 그 자산들을 다운그레이드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더욱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는 조금 더 심화가 되긴 된 겁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그 자산들을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신용등급 강등을 했으면은 앞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더욱더 살아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내용을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중요한 이슈 있죠, 그죠? 어젯밤에 미국이 뭐 그렇게 마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은 보시면 미국 증시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선물이 0.2% 오르고 있고, 나스닥 선물이 0.4% 상승하면서 어제 음봉을 또 완전히 또 다 장악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왜 그렇겠어요? 페이스북 실적 발표됐기 때문이죠. 페이스북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또 괜찮았나 봅니다. 그래서 장 마감해서 11%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또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또 이제 오늘 아시아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는 또 다시 이제 호재 하나 악재 하나 이렇게 껴 있는 겁니다. 호재는 뭐겠어요? 페이스북 실적, 메타 실적이 좋았다라는 게 일단 당장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악재로 작용할 부분은 이제 이 막연한 어떤 은행 위기, 경기 침체 우려, 막연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퍼지고 있다라는 거. 물론 펄스 리퍼블릭이라고 명시적인 악재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아직 막 그렇게 퍼지진 않았으니까 좀 잔잔한 악재, 좀 막연한 악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쭉 살펴봤고, 어제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S&P와 나스닥의 모양이 분명히 명확하게 다르다고요, 그죠? S&P입니다. S&P는 보시면 410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인데, 지지선을 2거래일간에 걸쳐서 확인을 하면서 멋지게 잘 깼습니다. 일종의 굳히기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4100이 붕괴됐는지 진짜 확인해보자. 진짜 붕괴됐네. 확인했다. 라는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더욱더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지난번 고점이고 여기가 이번 고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이 안 높아졌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싼 고점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나스닥과 모양이 명확히 다릅니다. 고점이 여기서 한 번은 이렇게 높아지긴 높아졌는데, 물론 아직도 상승 추세이긴 하나, 이번에 고점이 높아지지 못했네? 라는 거는 굉장히 이건 좀 치명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P는 좀 많이 약하구나. 얘네는 여기 고점도 못 넘길 정도로, 결과적으로 싼 고점이 만들어질 정도로 약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후려패야겠다. 좀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난번 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은 아래쪽으로 전환이 됐고, 목표치는 아래쪽까지 일단 열려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직전 저점 자리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고점을 넘길 만큼 힘이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여기를 붕괴시킬 수 있는 기대감은 조금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S&P는 약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나스닥은 근데 분명 모양이 다릅니다. 나스닥 모양을 좀 한번 살펴보자면은, 나스닥은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이 명확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뭐 물론 여기에 저항이 있고 여기에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는 건 맞는데, 일단 지금은 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들은 일단 그다지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하여튼 저점과 고점 높아지고 있지 않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명확하게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여기가 12,850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 2월 달에 만들어놨던 이 자리가 직전 고점인데, 직전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 된 거죠. 지지선을 아직 깨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 깼다가 다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일단 아직까지 뭐 지지력을 위에 있으니까, 중요한 지지선 위에 있으니까 이건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 일단 잘 붕괴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붕괴는 되지 않았으니까 공격적으로 막 아래쪽으로 전환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론 전환이 한 번 됐었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갔으니까 일단 뭐 전환 이야기는 일단 좀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위쪽에 얘는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을 할 수 있긴 있는데, 위쪽에 있는 이런 저항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S&P는 좀 아래쪽으로 좀 처지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나, 나스닥은 지금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지수를 대할 때 이 태도가 달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어젯밤에 다시 지지선을 회복을 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음봉에 윗꼬리가 달려 있고 5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항이 누적된다,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양이 전반적으로 저항 누적시키고 안 좋아 보이긴 한다라는 거 말씀을 뭐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뭐 이렇게 마감을 했다. 뭐 일단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후에 이제 그 오후 영상에서 뭐 나머지 이야기는 하도록 하고, 지금 일단 어제 마감만 살펴보자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 변동성 지수들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S&P 빅스 변동성 지수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중요한 저항이잖아요. 여기를 얼마 동안 못 넘었습니까? 거의 2주 가까이 못 넘었단 자리란 말이죠. 이거 넘어가더라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특별히 뭐 이야기할 거 없는 것 같고,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에 또 상승을 일단은 되돌렸습니다. 어젯밤에 상승을 일부 되돌렸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 단기적인 방향성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으로 일단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네요. 그죠?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올라갈 거면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하루 되돌렸다라는 점은 일단 좀 다소 좀 달러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뭐 일단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강력한 매수세 등장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되돌려 버리고 이렇게 그 양봉 안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전일 만들어 놓은 양봉 안으로 시가와 종가가 완전 봉이 몸통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뭐 어떤 뚜렷한 힘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일단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고, 지금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안전자산 선호를 하면서 조금 시장이 빠지면서 이렇게 달러가 올라올지, 아니면 여기서 얘가 이제 미국 경기가 안 좋다, 뭐 미국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확 떨어지려는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뭐 가만히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려봤고요. 금리들은 일단 또 조금 올랐습니다. 금리들은 조금 올랐어요. 지금 금리고 달러고 다들 전반적으로 지금 좀 분위기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뭐 달러 채권 다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악재가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악재가 엄청 큰 건 아니고, 기업들 실적 시즌이니까 일단 실적에 집중하고 있는데, 실적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오르긴 올라야 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안전자산 선으로 가야 되나? 위험자산 선으로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이런 좀 애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죠? 계속해서 지켜보면 뭔가 답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좀 살펴봤고, 이 어젯밤에 또 봤어야 되는 어떤 또 시장을 보는 하나의 관점 중 하나가, 이제 은행이 망한다라고 한다면 또 유동성이 풀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나스닥이 또 오를 수 있잖아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근데 일단 보시면
그런 기대감이 지금 막 피어오르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최소한 은행 또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뭐라 해서 이 좀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 25bp는 올려야 된다라는 확률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가 없었던 지난주에 비해서 한 25bp 인상 확률이 8%밖에 안 떨어진, 일단 25bp 올릴 것 같긴 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올랐다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일단요. 저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난번과 다르게 금리 인상 확률은 여전히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 일단 이런 점들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그 위기가 활활 불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정말 인플레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이제 위기가 아직 덜 불타오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것도 일단 지켜보면 되긴 됩니다.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정도로 해서 금리 인상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은 긴축도 좀 의식을 하고 있는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표면적으로는 기업 실적과 FRC 은행의 그런 불안감이 표면적으로는 주인공이지만은 이 잔잔한 긴축 우려 이런 것도 좀 깔려 있는 거죠, 그죠?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쭉 살펴봤고요. 다른 것들도 좀 지켜봐야겠죠. 좀 몇 가지도 좀 봐야 되겠죠. 국제유가가 어젯밤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진 거는 좀 재밌는 모습이긴 한데, 어젯밤엔 달러가 뚝 떨어졌잖아요. 달러가 뚝 떨어졌으니까 달러 떨어지면 원자재들 오를 수도 있는데, 국제유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라는 거는 뭔가 좀 심상치가 않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반영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중요한 저항을 4거래일 동안 저항 테스트하고 저항이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쭉 밀려졌습니다.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렸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결과적으로 일단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됐고요. 재밌네요, 그죠? 국제유가 지난번에 감산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감산이고 뭐고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산도 국제유가의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진행되고 있고, 이런 건 어쨌든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그죠?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건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이 달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값이 또 떨어졌다라는 것도 또 요것도 또 재밌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좀 혼조한 것 같다. 원래 달러 떨어졌으면은 금은 조금 좀 올랐을 수도 있는데, 금은 어제 또 조용한 이런 모습들. 네. 하여튼 금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금은 지금 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전고점, 역사적인 고점 자리, 여기 매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랐었다가 지금 이제 어딘가를 기준으로 잘 안 빠지고 있죠. 지난번에 급등했던 거를 이것도 약간 기간 조정식으로 풀고 있다. 그 피로감을 기간 조정으로 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금값은 좀 비교적 강하긴 강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상황에서 좀 최근을 보면은 이 금값이 좀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여기서 저항이 누적되면서 지금 가야 될 자리에 지금 잘 못 가고 어젯밤에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단기적으로 좀 더 빠질 가능성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장이 뭐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구리 이런 것도 잘 빠지고 있고, 이런 것도 경기 침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얘는 중요한 지지선 만났기 때문에 어젯밤에 일단 주춤하고 있고, 근데 얘도 일단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하다,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이건 러셀인데요. 러셀 지수는 이 S&P 또 그리고 나스닥과는 분명히 좀 움직이 좀 다르긴, 분명히 그런 큰 지수들과는 좀 움직임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중소형저 지수, 미국인 2,000개 종목을 모아놓고 산출하는 지수니까, 아무래도 IT 빅테크와 뭐 은행주들이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은 좀 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지수일 수 있는데, 이 친구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단기적인 흐름은 코스피 지수와 얘가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러셀 지수하고요. 아무튼 이 친구의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 나스닥과 S&P가 그나마 IT 빅테크 덕택으로 굉장히 강했었지만 지금 이 러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물론 미국의 대표 지수, 미국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거는 S&P와 나스닥이 맞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참고 삼아서 보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 증시가 이 러셀 지수와 비스무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오래간만에 한번 공부 삼아서 보는 건데요. 어쨌든 굉장히 코스피하고 비슷한데 이 친구가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오랫동안 박스권이죠, 그죠? 딱 봐도 어딘가에 저점이 있고 어딘가에 고점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셔야 될 게 이렇게 대략적으로 박스권인데 여기 상단, 여기 하단인데 근데 보시면 이제 이 박스 상단, 하단, 상단, 하단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단은 분명한 거는 전고점 자리를 넘어서지는 못한 그런 모습이죠, 그죠? 고점은 일단 낮아졌어요. 그리고 박스 아래 위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박스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자리였는데 박스 위쪽으로 올라왔었어야 될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약간 쌍고점 만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 그죠? 위쪽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자리인데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서 쌍고점 만들어내는 모습 나오면서 지금 아래쪽으로 슬슬 자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어떤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장차 박스권이 아래쪽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거를 내포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런 점들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관점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보시면 여기서 짜불짜불 모여 있다가 쫙 모여 있다가 한번 쫙 발산이 됐었다가 다시 한번 수렴을 했었다가 쫙 발산했었다가 다시 한번 수렴했죠, 그죠?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제 어느 쪽으로든 시세가 터지면서 다시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렇게 발산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칠 텐데요. 아무튼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수 있겠죠. 한국 증시가 얘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코스피가.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요까지 좀 살펴봤고 그 몇 가지 지표들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한국 증시 볼게요. 그 기업 실적들 지금 발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다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그럼 경제가 좋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좀 요게 이제 기업 실적 발표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여주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요걸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일단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근데 이 이익 자체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여지는 데이터입니다. 그 매출은 그럭저럭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매출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얀색 선이 매출입니다. 매출은 지금 보시면 그럭저럭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익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전년 대비 13%나 이익이 감소를 하고 있다. 지난번 위기 때 모습과 좀 비슷한 그런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그죠? 예.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이 빨간색 선의 위치나 뭐 이런 하얀색 선의 위치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좀 이익이 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들이 좀 사실 눈에 띄는데, 이익이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사실 별로 주식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죠, 그죠? 그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런 점들이 그냥 이제 무조건 호재로 인식되면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사실 우리도 이제 좋은 줄 알고 있는데 매일매일 그런 것만 보니까 오늘도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은 야, 실적이 좋구나, 시장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작년에 비해서 이익은 어쨌든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좀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는요. 이익이 지난번에 어느 정도까지 감소했나라고 해서 봤더니 2000년 IT 버블 때는 마이너스 71% 전년 대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57%까지 감소했다. 지금은 마이너스 13%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유가 관련된 이야기 좀 데이터 좀 몇 가지만 좀 더 볼까 하는데요. 미국의 뭐 석유 수요는 생각보다 좀 좋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석유 수요 좋고, 그죠?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하여튼 그 미국에서 각종 석유 제품들의 수요는 좋은데 또 그리고 이 재고도 미국에 있는
오일 제품들의 재고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단 말이죠. 수요 좋고 어떤 재고도 많이 줄어들었으면 국제유가 상승 요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유가 상승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국제유가가 지금 떨어지는 거는 어쩌면 경기 침체 우려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냐 라는 거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도 합니다. 이런 점들 좀 재미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좀 봤고요. 하여튼 뭐 ECB 대차대조표는 그 22 대차대조표는 다시 뭐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일단 참고로 하고 넘어가자고요. 이런 점들 쭉쭉쭉 살펴봤습니다. 뭐 나머지 뭐 특별히 들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전반적인 거 쭉 다 봤고요. 한국 증시 좀 살펴보면 되겠죠. 한국 증시는 그 방향 전환 되긴 됐습니다. 그죠? 이미 방향 전환 되긴 됐고요. 지금 하락 진행 중입니다. 근데 오늘은 시작부터 좀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을 하긴 했네요. 그죠? 이 보시면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4월 25일 날 화요일 날 급락했던 자리의 저점 부근이 좀 어떤 의미 있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 그런 자리 부근에서 일단 그런 자리 부근에서 시작을 했으니 일단은 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전히 좀 부담이긴 합니다. 오일선과 이격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네. 이런 거는 좀 부담이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 일단 뭐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낙폭과대로 인해 뭐 주식 매수를 기대하고 그런 건 아직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지난번에 혹시나 이런 거 아래꼴이나 어제 양봉을 보면서 주식 매수하셨거나 상방 베팅 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야 되겠죠. 도망가야 됩니다. 뭐 여기서 뭐 꼬리를 잡아보겠다고 주식을 매수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으면 버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오답이니까. 오답이면 버티면 안 됩니다. 하여튼 하락은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좀 물론 지난번에 이제 해먹었던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는 것도 사실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하나 개인적으로 어쨌든 하방 들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좀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네요. 하여튼 뭐 잘 빠지고 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잘 시간 보내면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되겠죠. 그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뭐 그냥 잘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수월하게 잘 빠지고 있다. 가만히 지켜보면 된다라는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뭐 풋옵션도 잘 올라가고 있고 특별히 뭐 이상한 거 없고요. 그 환율도 뭐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환율도 이상한 거 없고 하여튼 뭐 모든 건 순리대로 그냥 뭐 특별히 이상한 점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들도 뭐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근데 변동성도 아직 완전히 막 날뛸 때는 아니라고요. 그죠? 변동성 지수가 보시면은 아직까지 보시면 여기 이런 중요한 매물대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김치국 먹지 말고 가만히 잘 시간 보내면 됩니다. 어떤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잘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변동성이 잘 못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지난번 살쪘던 콜이 많이 죽고 있고 그리고 풋이 좀 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풋이 살아나면서 변동성 지수 올라가는 이런 점을 콜이 급격하게 죽으면서 살쪘던 콜이 다이어트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상쇄를 해주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추세 전환에 대한 굳히기 들어가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64,800원인가 900원짜리가 중요한 자리 붕괴됐는데 한 번에 너무 급격히 붕괴됐으니까 좀 확인하는데 시간 걸릴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오늘 음봉에 이렇게 하락 마감한다라면은 결과적으로 하락을 추세 전환을 굳히기 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죠? 코스피도 그런 관점으로 보기는 코스피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코스피는 그냥 계속 하락이 진행 중이다. 328점 얼마를 여기 지난번 이 자리를 붕괴시켰는데 얘는 붕괴시킨 거에 대한 그런 검증보다는 그냥 이제 계속 달리고 있다. 물론 검증도 좀 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좀 코스피 지수가 많이 약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버티는데 코스피 지수는 하여튼 잘 빠지고 있다. 뭐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자리는 중요한 자리 24만 5천원 이런 자리 붕괴됐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또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에코프로가 또 버티네요. 그죠? 에코프로도 사실 이제 뭐 일단은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일단 중요한 여기 어딘가에 지금 계속해서 버티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 자리가 붕괴돼야 이제 다음번 레벨은 어디겠습니까? 여기 정도까지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설마 하한가를 가고 있나요? 그렇네요. 오늘도 일부 종목들은 하한가에 가고 있네요. 하여튼 분위기가 뭐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